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수익사업 전표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수익사업 전표를 세 종류로 나누었고요. 매출 세금 계산서, 계산서, 그리고 매입 세금 계산서, 계산서, 그리고 일반 수익, 현금, 카드 매출 이런 식으로 세 개로 나누었습니다. 저는 판도라 격리실무 유튜브 찍고 있고요. 회계점검 회계대행 교육의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에서 일하고 있고요. 공동주택 교육의 모든 것 에듀파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판도라님, 수익사업을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 수익사업 전표에는 어떤 게 있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자, 수익사업 전표에는 어떤 게 있는지 좀 볼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회계 전표 관리, 전표 입력, 수입사업 요런 칸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 이 홍진에서 할 때는 요렇게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 안 하고 그냥 회계사한테 맡기겠다 하면은 그냥 일반 전표, 여기 보면 우리 여기 계정식 전표 있잖아요. 요런 전표 여기다가 그냥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어떤 회계사님들은 아예 부가세 예수금이나 부가세 대급금 하지 마세요 하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입사업 전표의 종류는요.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출계산서, 매입계산서, 일반거래 수입, 일반거래 비용, 신용카드 매출, 신용카드 매입 이렇게 있어요. 자, 여러분 요거 차이는 뭘까요? 세금계산서는 말 그대로 부가세가 붙는 거를 얘기를 하고요. 그냥 계산서는 부가세가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반거래 수입 같은 경우는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수입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지만 왜 여기 수익사업에다가 입력을 해줄까요? 부가세 예수금해서 신고는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일반거래 비용은 마찬가지로 현금거래라던가 이런 식으로 부가세 신고는 해야 되지만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비용에 대해서 입력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은 말 그대로 신용카드로 매출을 했을 때, 신용카드 매입은 신용카드로 매입을 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아셔야 될 게 매출과 매입이에요. 매출과 매입. 매출은 뭘까요? 내가 돈을 버는 거죠. 돈을 내가 벌 때. 매입은 뭘까요? 내가 물건 같은 걸 구입하니까 돈을 내가 쓸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출은 내가 돈을 벌 때, 매입은 내가 돈을 쓸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익사업 전표의 종류는 위에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출계산서, 매입계산서, 일반거래 수입, 일반거래 비용, 신용카드 매출, 신용카드 매입이네요. 보면은 앞에 요 매출, 매입, 매출계산서, 매입계산서, 일반거래 수입, 비용, 그 다음 매출, 매입 이렇게 짝꿍이죠.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짝꿍이죠. 자, 수입사업의 거래 유형과 전표 유형을 좀 볼게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매출 세금 계산서에는 우리가 돈을 벌 때, 그러니까 돈을 받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정 검침 수당이나 재활용이나 중개기나 시설임대 등인데 이런 거는 왜 여러분 매출 세금 계산서에 넣을까요? 이유는 여기에 부가세가 붙어 있어서 그래요.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돈을 내가 버는데, 내가 받는데 매출, 내가 돈을 물건 같은 거를 판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돈을 받으니까 요거를 세금계산서로 매출로 하는데 이게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매출 세금계산서에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거나 이미 홈택스에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에 이렇게 쓰면 되죠. 그 다음에 매입 세금계산서. 매입 세금계산서라는 거는 뭐냐면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만 여러분 수익사업에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여기다 넣잖아요.
매출도 그렇고 매입도 그렇죠. 그래서 수익사업에 관련된 관리 외 비용에 대해서 매입 세금 계산서를 넣습니다. 그거는 아파트 세무주치 수수료라던가 전자세금 계산서용 그 공인인증서 발급비 등 요 정도 두 가지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임대 수입 매출 계산서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 받는 거니까 매출은 알겠어. 근데 왜 계산서야? 우리 어린이집 임대 수입은 비과세라서 그래요.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세금을 얘네 어린이집 자체에서 세금을 안 내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서를 끊는 겁니다. 그리고 용역 업체로부터 인건비 매입 계산서를 받은 경우 등, 그러니까 재활용 수거비 등을 용역 업체에서 제공하고 매입 계산서를 받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매입 계산서를 발행한다. 즉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경비 아저씨들이 어디 소속이죠? 용역업체 소속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돈을 줘야 돼요. 이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이분들한테 돈을 주려면 뭔가 증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용역업체한테 우리한테 계산서를 좀 발행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이 경비 아저씨들한테 재활용 수거비 줄게요.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은 요거에 대해서는 원천세 신고를 용역업체에서는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왜냐면 얘네가 매입 계산서를 받았으니까. 항상 매입과 이런 인건비나 어떤 관리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매입과 매출 이게 동일해야 되죠. 그러니까 얘네가 매입을 받았기 때문에 신고하고 매출을 받았기 때문에 신고하고 관리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입과 매출이 일정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계산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신고를 한다.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고해야 된다. 일반 거래 수입을 선택하는 이유는요. 그 세금 계산서를 받지 않는 매출이에요. 여러분. 근데 세금 계산서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어떤 분이 있죠. A라는 분이 나는 광고 수입을 과외를 하는 분인데 이분이 광고를 하러 왔어요.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세금계산서 끊을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현금 영수증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니 저희 현금 영수증도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분이 외부 분이죠. 그래서 이분한테 부가세 예수금을 받았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일반 거래 수입에다가 입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부가세 예수금에 대해서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사업 전표에다 입력하는 거예요. 자, 이자 수익 같은 거 이제 발생을 했어요. 자, 이자 수입이 발생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자 수익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에는 부가세가 안 붙죠. 부가세가 없죠. 그 대신 뭐가 있죠? 법인세가 있죠. 법인세나 주민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이 나중에 법인세 신고하고 이런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 수익도 요쪽 일반 거래 수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거래 비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요. 수익 사업에 관련된 인건비 지출 등 어떤 수입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 관리 외 비용에 대해서만 입력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이분이 이제 우리가 재활용 수거를 하기 위해서 마대 자료를 구입한다거나 아니면 수익 사업 관련 인건비 지출할 때 요거 아까 그 수익사업 관련해서 인건비들을 직접 이건 용역회사니까 매입계산서를 받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직접 자치관리인데 직접 지급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다가 인건비 지출에 대해서 쓴다. 수익사업에 관련된 인건비죠.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 매출과 신용카드 매입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돈이 들어오니까 매출 쓸 때 매입을 하는데 신용카드로 썼으니까 신용카드로 돈을 받을 때 매출, 신용카드로 돈을 쓸 때는 매입입니다. 특히 어떨 때 많이 쓰겠어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외부 주차료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그죠? 아파트도 여러분 그 외부 주차료 받는 아파트 없다고 생각하시죠? 있습니다. 외부 주차료 받는 데 있어요. 요때는 아파트 소유 이제 카드 단말기를 이용해서 띡 하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이랬을 때 신용카드 매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 매입 같은 경우에는요. 수입 사업에 관련된 일반 지출이고요. 이거를 그냥 개인 카드로 했을 때는 안 되고 아파트 법인 카드로 결제했을 때는 신용카드 매입을
쓰게 됩니다. 아파트는 근데 요 두 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상가는 이 신용카드 매출 좀 있어요. 자, 다음 걸 좀 볼까요? 자, 매출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매출세금 계산서는 재활용 수입, 한정 검침수당 등 상대방이 세금 계산서를 요청을 했어요. 나한테 세금 계산서를 주세요. 이랬을 때는 매출 세금 계산서를 끊어요. 하지만 아파트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 거래는요, 부가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익 사업이 아니니까 수익 사업 전표로 끊지 않고 일반 전표로 회계 처리합니다. 요거랑 또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게 여러분, 외부 거래자가 나는 세금 계산서 안 끊고 현금 영수증 안 할 거예요 라고 해도 이 사람에 대해 부가세를 신고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수익 사업에 대한 일반 거래에다가 하는 거고요. 입주민 대상으로 하는 거는 아예 부가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전표에다가 회계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일반적인 거래, 광고 수입, 재활용 수입, 검침 수익도 많이 있죠. 그럴 때는 돈이 들어오죠. 돈이 전체가 들어오잖아요. 110원이 다 들어오고 요걸 대신에 나누는 거예요. 이게 잡수입, 이게 광고 수입이면 광고 수입, 재활용이면 재활용, 검침 수입이면 검침 수입에서 100원 공급가액 넣고요. 부가세 예수금 10원. 잡수입의 10%가 부가세 예수금이죠. 이렇게 넣는다 이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매출 세금 계산서예요. 자, 다음 관리의 수입의 종류를 좀 알아볼까요? 이거는 주차, 승강기, 알뜰, 광고, 재활용, 전기, 중개기, 어린이집 임대 수입 있죠. 연체료 수입도 관리의 수입이죠. 근데 이거는 아예 수익사업 대상이 아니고요. 어린이집 임대 수입은 비과세고요. 아파트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 거래는 부가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일반 전표 입력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상가도 아파트 상가 입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 거래는요, 부가세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매출세금 계산서에서 공급가액을 먼저 받았어요. 근데 부가세를 나중에 받을 때, 그럴 때는 보통 예금이 100원이 들어왔죠. 원래는 110원인데 100원만 먼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잡수입 100원을 잡습니다. 그리고 미수금, 아직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미수금으로 해서 부가세 예수금을 미리 잡아놓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들어올 때 그냥 보통 예금 대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부가세 예수금을 나중에 받을 때는 요거와 같이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만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안 되면 아까 저처럼 그냥 진짜 들어왔을 때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여기서 이제 세금 계산서 그분한테 발행해 줄 때 부가세만 빼고 신고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 잡수입에 대해서 부가세 예수금을 미수금으로 잡아 놓는 겁니다. 요거를 나중에 받을 때는 일반 거래 수입에서 보통 예금에서 잡수입 이렇게 잡으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얼마가 들어왔죠? 10원 들어왔죠? 부가세 나중에 받은 시점에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입금을 먼저 받고 세금 계산서를 추후에 발행하겠다라는 경우 있죠.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그냥 그 날짜로 가서 일자 변경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긴 해요. 만약에 입금 받은 날짜로 가서 세금 계산서를 그냥 좀 늦더라도 발행을 하는데, 이렇게 나중에 발행하는 건 언제일까요? 만약에 6월 25일 날 원래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어야 되는데 모르고 7월 12일 날 발행해 줘야 되는 경우 있죠. 이때는 7월 10일경 요게 지나고 나면 10일 우리 부가세 신고하는 10일이나 11일 요때가 지나고 나면 가산세 붙잖아요. 신고하는. 그럴 때는 이렇게 선수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쓴다 이겁니다. 왜냐면 비용 처리는 해줘야 되니까 먼저 돈을 받았어요 라고 하고, 은행에서 110원이 들어왔고 선수금이 110원이에요. 먼저 받은 돈이라는 뜻이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걸로 매출세금 계산서를 끊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금 상계 처리하고요. 110원 상계 처리하고, 이게 이제 돈이 들어온 개정 과목, 광고 수입이든 아니면 재활용이든 어쨌든 100원 해주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발행도 이때 해줘야 되겠죠? 이게 그거죠. 세금 계산서가 나중에 발행되는 거죠. 즉
내가 아직 돈을 못 받았을 때는 미수금, 먼저 돈을 받았을 때는 선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겁니다. 아까 이유는 말씀드렸죠? 만약에 다음 달 10일까지 이게 부가세 신고를 못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미리 보통예금 계정에서 선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주면 된다. 그리고 부가세를 나중에 받을 때는 이걸 어차피 나중에 받을 거야. 돈을 덜 받은 거야. 라는 계정 과목으로 그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서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준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정기검침 수당, 재활용 수당 등을 먼저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 그죠? 요것도 앞에 거랑 요거랑 비슷하죠? 이거 부가세 예수금을 먼저 받은 경우랑 비슷하죠? 먼저 받은 게 아니라 자, 먼저 근데 요거랑 좀 틀린 점이 있죠. 요것도 못 받은 돈에 대해서 그 미수금을 해준 건데 요것도 못 받은 돈인데 요거의 차이는 좀 뭘까요? 얘는 세금계산서 발행하기 위해서죠. 앞에 것도 그러네요. 그 날짜에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려고 미수금 끊어준 거네요. 이것도 여러분 이거를 발행을 안 해주면 뭐 재활용이나 한전에서나 우리한테 돈 안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이걸 발행을 해주는 겁니다. 자, 미수금이란 계정 과목으로 쓰고 잡수입 때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해서 세금계산서까지 발행을 해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돈이 들어왔죠. 이 돈이 이분들한테 이제 세금계산서가 갔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세금계산서를 보고 저희한테 돈을 보내줍니다. 그거는 일반거래 수입에서 보통예금 대 미수금 돈 들어왔어요. 먼저 세금계산서 발행 후에 입금이 되는 거죠. 그쪽에서 우리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너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먼저 해. 그러면 우리 청구를 해줘야 되겠죠? 돈이 아직 지급 안 됐을 때는 청구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매출세금계산서에서 미수금이 원 단위로 입금됐어요. 우리는 분명히 1111원을 돈을 미수금을 보내줬어요. 왜냐하면 세금계산서를 끊을 때 이렇게 원 단위로 가끔 끊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거의 없지만 그럴 때는 미수금 그 1,000원, 그 다음 부가세 예수금 뭐 111원 이렇게 잡았다고 볼게요. 보통은 1,001원 이렇게 들어올 1,001원인데 100원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미수금 광고 수입 때 예수금을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1,111원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여기에. 근데 1,110원이 안 들어오고 1,111원이 안 들어오고 1,110원만 들어왔을 경우란 얘기죠. 그러면 미수금은 어차피 들어온 거죠. 미수금 처리해주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잡손실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나서 하는데 저희가 부가세 납부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부가세 납부할 때 원단위 세금은 원단위로 납부 안 하잖아요. 그거 그냥 계속 뭐 1원, 2원, 3원 이거 계속 갖고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뭘로 떨어져야 될까요? 잡수입이나 돈이 이제 남았을 경우엔 잡수입으로 떨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이 잡손실하면서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어요. 부가세 신고할 때 만약에 그 세금 신고는 원 단위가 아니라 10원 단위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걷어오는 예수금이 덜 납부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거는 잡수입으로 잡아라. 그리고 이렇게 돈이 덜 들어왔다. 미수금이. 이럴 때는 이게 나중에 들어온다면 그냥 둬야겠지만 이게 안 들어오고 원 단위가 그 미입금이 될 거다. 그러면 잡손실로 잡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수금이 계속 남겠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매출계산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입금을 받는 금액 중에서 부가세가 안 붙는 금액을 이야기해요. 근데 왜냐하면 어린이집 임대료 아까 얘기했죠. 어린이집은 아예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우리한테 돈을 줄 때 아예 부가세를 안 붙여서 줘요. 공급가액만 주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예금에 은행 재예금 쓰고요. 입금 금액 뭐 3만 원이면 3만 원. 그리고 임대수입 3만 원 다 들어왔죠? 공급가액분. 이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여기 없는 게 뭐죠? 부가세 미리 걷어놓는 우리가 납부하기 위해서 미리 걷어놓는 예수금이라는 겁니다. 부가세 예수금. 자,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는데 우리가 전표를 딱 입력을 하려고 탁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신규 전표를 딱 누르면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전표 일자 쓰시고요. 전표 번호
혼자 지가 알아서 나오죠. 요거를 좀 보세요. 저희는 그 프로그램에서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하지 않고요. 외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홈택스 같은 데서 해요. 그래서 외부 발행 그 세금계산서 입력 시는 이 부분을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미발행이라고 떠요. 미발행은 아닌데 자꾸 미발행이라고 뜨니까 안 되니까 외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이쪽에다가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 유형을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뭐 재활용품이든 뭐 거래든 뭐 여러 가지 있죠. 광고 수입이든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걸 선택을 해주면 여기 거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판매 대금은 돈을 아직 안 받았으면 청구, 돈을 받았으면 영수로 합니다. 그리고 거래처는 이제 우리은행이면 우리은행, 뭐 농협이면 농협, 아니면 뭐 사이클이 무슨 어떤 뭐 판도라 그 재활용 업체, 그러면 그렇게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거 하기 전에는 신규 등록을 그분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하셔야겠죠. 그래야지 그 다음부터 내가 선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 저교 품목은 우리 저교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 그 일반 전표에서는 각각 써줄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 하나만 써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재활용 수입은 미수금으로 항상 나오기 때문에 이런 세무 계정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요 단지는. 자, 그래서 미수 수입, 뭐 재활용품 수입, 부가가치세 예수금, 매출 세금 계산서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나온 거죠. 그러면 이걸 다 입력하고 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나눠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저장을 누르면 세금 계산서 발행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와요. 요거를 아까 외부 발행하겠습니다 했을 땐 안 나오겠죠. 그냥 저장만 되겠죠. 만약에 외부 발행 체크를 안 하면 세금 계산서 발행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장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매출 세금 계산서가 이렇게 생겼다. 모양이 매출 세금 계산서 이렇게 겉으로 보면은 이렇게 전표가 이렇게 보인다. 요거는 수익사업 전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뽑을 때는 그냥 일반 전표에서도 출력이 가능하죠. 자, 여러분, 제가 매출세금 계산서와 매출 계산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매출세금 계산서는 말 그대로 우리가 돈을 벌 때 뭐를 매출을 올린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매출을 올린다. 돈을 우리가 돈을 받을 때 그때 하는 게 매출 세금 계산서예요. 그래서 계산서와 세금 계산서의 차이 같은 경우는 계산서는 아예 공급가액만 있고 부가세가 없다는 것. 세금 계산서에는 부가세와 공급가액이 있다는 것. 이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고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요 밑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자,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댓글이나 이런 걸 남겨주시면 제가 마음이 기뻐서 더 열심히 영상을 제작할 것 같습니다. 구독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요. 전에는 비구독자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구독자가 거의 뭐 45%, 50% 이상이 되더라고요. 많이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뵙겠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